안녕하세요, 킨슨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말과 생각이 어눌해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요. 제가 중요하거나 인상 깊게 본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무편집으로 녹음하면서 훈련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척 진솔하고 솔직하게 체면 같은 거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매네요 벌써. 어쨌든 훈련 삼아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는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교실 정세희 교수님의 산책하지 마세요, 무조건 숨차게 뛰세요, 허리 펴고 등 펴고 영상을 보고 제가 정리를 블로그에 한 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전 1960년대에는 태어난 이후에 뇌는 세포가 생성되지 않았다가 정설이었죠. 저희들 어렸을 때 뇌세포는 생성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30년 이후 1998년에는 사람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고 밝혀졌대요. 지금은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뇌에 신경세포가 새로 재생된다고 하네요. 또 꼬이려고 그러다 혀가. 천천히. 신경세포의 생성. 그래서 3일, 1주, 2주, 3주, 4주. 약 4주가 걸리나 봐요.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신경줄기세포가 정구세포가 되고 아까 그림하고 이렇게 맞아 매칭되는 것 같아요. 신경모세포가 점차 신경세포로 자라고 신경세포에서도 가지치기가 중요한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치기가 많아진다. 가지치기. 뇌는 가지들의 연결, 즉 네트워크로 기능을 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세포 단위별로 무슨 기능을 한다는 게 아니라 뇌세포의 신경 가지들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그 회로별로 딱 그 회로별로 어떤 펑션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건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고 있다는 소리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뇌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뇌세포 생성은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뇌 가소성, 뇌가 좋은 상태를 유지. 뇌세포의 재생과 가지치기는 운동을 하면 향상이 된다. 그런데 숨차게 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상에 계속 그 주제가 숨차게 운동을 해라 이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뇌혈관 생성. 뇌는 혈관을 통해 에너지를 받는데 뇌혈관이 부실하면 안 된다. 뇌혈관도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뇌혈관 신경 단위. 이렇게 혈관하고 뇌에서는 혈관하고 신경세포가 많이 이제 근접해 붙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뇌혈관도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이게 이제 주제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거죠. 뇌는 에너지 대사가 높아 뇌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데 이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냐 많으냐 역시 뇌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 역시 운동을 하면 더 좋아진다. 지금 뇌혈관도 좋아진다. 미토콘드리아도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자꾸 또 구부러지네. 펴고. 그 다음에 미토파지. 미토파지는 손상되거나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내에서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 포식 작용의 한 종류입니다.
좋아지니까 이 역시 운동을 하면 미토파지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손상된 걸 청소하고 새로 재생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미토파지라고 하나 봐요. 미토파지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본 거죠. 세포 내 기관, 라이소좀. 라이소좀은 부실해진 것을 처리하는데 이 라이소좀 기능이 떨어지면 파킨슨, 치매, 우리네, 나네. 내가 라이소좀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나? 그래서 운동은 이 라이소좀의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운동하면 좋아진다네요. 이 역시 라이소좀 역시. 그러니까 뇌혈관도 좋아져. 뭐가 있었지? 뇌혈관, 미토콘드리아도 좋아져. 미토파지도 좋아져. 라이소좀도 좋아져. 그런다네요. 이게 라이소좀인가봐요. 그림이.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뭘 뜻하는지. 이게 하여튼 라이소좀이래요. 세포 안에 있다.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림프계. 저 림프계라는 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글림프계와 뇌막 림프계의 여러 특징이 인간에게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 역시 유산소 운동, 중간간도 이상을 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부실해지면 알츠하이머. 제일 두려운 병이죠. 어쨌든 다 좋아진다는 거죠. 뇌혈관, 미토콘드리아, 라이소솜, 림프계. 운동을 하면 다 좋아진대요. 그럼 인슐린이 나오네. 인슐린. 뇌에서는 인슐린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이게 당뇨 쪽에서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인슐린이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인슐린이 호르몬인가? 호르몬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물질이겠죠? 무슨 물질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지순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준비를 미리 해놨어야 되겠다. 인슐린이 호르몬 아니겠지? 호르몬이구나. 명백한. 호르몬의 정의가 특정 기관에서 분비되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운반되고 다른 기관이나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실험물질. 그 호르몬이네. 참 힌트는 무식해요. 어쨌든 이러한 인슐린이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이런 뜻이죠.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젖산이 나옵니다. 젖산이 예전에는 피로물질을 다시 읽어요. 또 젖산이 예전에는 피로물질이라고만 여겨졌는데 요즘은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역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그러네요. 피로물질이었던 젖산이 뇌에서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네요. 이 역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연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은근히 목 안에 그 담이 이렇게 끼는 것 같더라. 그래서 더 또박또박 말을 해. 그래서 보면 운동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 왜 좋아지는가? 이 교수님 되게 재밌으세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 관찰을 하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뇌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의 여러 가지 그 분야와 기능, 분야라고 해야 되나? 부분과 기능이 운동을 하면 다 좋아진다는 거죠. 뇌혈관 좋아져, 미토콘드리아 좋아져, 미토파지 좋아져, 라이소좀 좋아져, 글림피계, 림프계 좋아져, 인슐린, 아까 호르몬 네. 좋아져, 젖산 좋아져.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쨌든
교수도 뭐 잘 모른다. 어쨌든 근데 좋아지더라. 그럼 여기서 왜 걷기는 안 되고 숨이 차게 해야 되는가? 키포인트는 심폐체력의 향상, 심폐체력의 향상. 그래서 심폐체력의 정의는 심폐지구력, 심장, 폐, 혈관계, 근육, 지속적인 신체 활동 중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 이용하는 능력. 각 기관이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아서 주요 지표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VO2 max. 그림이 나오는데 뇌가 있고 심장, 폐, 혈관이네요. 근육, 피부인가? 네.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산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심폐체력이라는 게. 보시면 측정 지표로서는 심폐체력의 VO2 max, 최대 운동 시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최대량. 엄청 힘들게 운동할 때 각각의 그 산소가 소비되는 최대량이 많을수록 심폐체력이 우수한 건가 봐요. 그래서 주요 생리적 적응은 심혈관계가 있고, 호흡기계가 있고, 근육계가 있고, 효과로서는 혈압 감소, 혈중 지질 개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일부 암 위험 감소, 정신건강 향상 및 전반적 수명 연장. 그럼 제2형 당뇨, 제1형 당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소아당뇨라고 잘못 불려진다고 우리 그 1형 당뇨 대표님께서 맨날 소아당뇨라고 하면 안 된다, 1형 당뇨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구분은 잘 못해요. 하여튼 그건 이제 떠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심폐체력이란 산소를 얼마만큼 제가 가장 힘들 때 산소를 얼마만큼 쓰느냐가 심폐체력이고, 이 심폐체력에 관련된 운동을 해야 뇌 신경세포의 재생이 원활히 된다, 이거 같아요. 이것도 좀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예전에는 운동량이 어느 정도 이후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지만,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 그죠? 요즘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운동량은 운동 강도 곱하기 운동 시간. 운동량이 늘면 늘수록 건강 이득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면 좋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강도 세게, 운동 시간도 많이. 물론 더해질수록 건강 이득이 향상은 둔화되지만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이제 뭐든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확 좋아지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좋아지는 속도가. 그걸 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즉 과한 운동이 독은 아니다. 뭐든지 과하면 독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운동은 과한 운동이 독이 아니다. 그래서 런닝, 뜀박질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요인은 맞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뛰면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을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기전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긴 받는데, 그런 스트레스는 계속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기전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또 발 얼버무리지 말고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다. 정확한 기전은 모른다. 이게 너무 솔직하셔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 선수가 더 오래 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평생을 걸쳐 했다면 그러할 것이다. 유산소 운동 선수. 하긴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거는 손기정 선생님께서
일제시대 때 마라톤 선수였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그 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사신 것 오래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말 실수할 뻔했네. 많이 살았다니. 많이 살았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 즉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 인지 기능은 더 좋아진다. 뭐가 과한 운동 해도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인지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아 이거 뇌의 가소성. 뇌는 계속해서 바뀐다네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고 학습 능력도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이 모든 게 뇌 가소성. 그러니까 뇌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의 기능이나 성격 같은 것도 변한다. 그럼 뇌가 어떠한 것을 할 때 잘 바뀌는가? 물론 이제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빠지는 걸 바뀐다고 한 건 아니고요. 풍요 환경. 풍부한 환경은 발달과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감각, 인지, 운동 및 사회 자극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환경, 다양한 자극, 상호작용의 기회, 매력적인 활동이 특징이며 동물 연구와 인간, 특히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 개입에 자주 사용됩니다. 아, 중요하네요. 말이 되게 길어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풍부한 환경이라는 것은 발달,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각, 인지, 운동 및 사회 자극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환경이고요. 다양한 자극, 상호작용의 기회, 매력적인 활동이 특징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극이나 상호작용의 기회나 매력적인 활동을 설계된 어떤 환경을 뜻하는 것 같아요. 동물 연구와 인간, 특히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에 자주 응용된다. 뭐 풍어려운 환경이요. 이 그림 연생 깊었어요. 지금 여기 쥐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는 아주 그냥 뭐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뭐 그냥 장판에 음식만 있으니까. 그랬더니 뇌 세포가 이렇게 가지가 부족하더라. 이거는 이렇게 집안에 2층으로 되어 있고 쳇바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 보니까 풍요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뇌혈관이 이게 복잡해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하더라. 아까 뇌혈관에서 가지치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뇌는 세포 단위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로 가지치기 회로 단위로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풍요로운 환경이 중요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지 A는 개선된 환경에서 자란지 BD보다 수상돌기가 발달이 적었다. 이러네요. 보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그 뇌에 발달하는 부분,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비주얼, 모터, 컨니티브, 정서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토마토 센소리 자신 없어. 영어는 자신이 없어요. 생지 시험을 했는데 어떤 요소가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대조군, 쳇바퀴만 뺀 풍요로운 환경, 그 다음에 쳇바퀴를 포함한 풍요로운 환경. 그러니까 이게 제일 풍요로운 환경이고, 쳇바퀴 만든 거고, 쳇바퀴를 뺀 풍요로운 환경. 그다음에 대조군 일반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달리기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게 했다나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달리기 한 애들이 신경세포가 BRDU 플러스 셀 넘버가 높이 나왔다는 이런 그래프고요. 그래서 쳇바퀴가 있어 달린 애들만 BDNF 뇌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로. BDNF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로가 무슨 뜻이야? 어쨌든 간에 무슨 BDNF라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뇌의 신경 세포 성장과 생존을 돕고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증가하며 특히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 운동이 BDNF 수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BDNF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뇌에 중요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BDNF 농도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건데 이게 뭐지? 물질이야?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BDNF가 높아졌다. 네. 농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여기 나오네요. BDNF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뇌 유래라는 게 뭔 뜻이야?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뜻이 뭐니? BDNF가 뇌 유래 신경? 뇌에서 유래한 신경 영양 인자를 살리고 키우는 단백질이라네요. 뇌에서 유래한 신경을 살리고 키우는 단백질. 단백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보다 좀 아는 것 같아. 뇌에서 유래된다고 하니까 아까보다는 아는 것 같은 느낌 받는 거죠. 어쨌든 달린쥐에서만 해만에 BDNF 농도가 올라갔다. 농도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단백질 같은 거구나. 생체 해마에서 성체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생기는 과정. 성체 해마라는 건 또 무슨 뜻이지? 성체 해마? 성체 해마? 성인이 된 해마, 그러니까 완전히 큰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 해마에서도 신경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도 인상 깊죠. 달리면 새로 생긴 신경세포에 더 많은 신경 자극을 제공, 더 많은 시냅스 생성된다. 그러니까 달리면 더 많은 시냅스가 생성된다는 거죠. 시냅스도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리네요. 맨날 하는 거지만 잊어먹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잊어먹더라도. 신경 세포 간에 주고받는 것까지. 그리고 시냅스 공간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달리면 새로 생긴 신경세포에 더 많은 신경 자극을 제공, 더 많은 시냅스 생성된다. 달리면 이 그림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달리면 나이 불문 해마를 사용하는 학습과제 수행이 더 우수해짐. 이거는 그냥 보통해지는 이렇게 경로를 막 복잡하게 움직인 거고, 달렸던지는 달리지 않은지는 이렇게 막 헤맨 거고, 달린지는 바로 이렇게 달린지가 빨리 찾아갔더라. 뇌 기능도 좋아졌더라. 이러한 그림이죠. 세월의 흐름에 따른 뇌 가소성은 나이를 어렸을 때는 뇌가 쉽게 바뀌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뇌가 쉽게 바뀌는 거죠. 높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네요.
변할 수 있고, 그래서 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게 재밌어요. 본인이 노력도 안 하면서 바뀔 거란 생각은 언간생심입니다. 본인이 노력도 안 하면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언감생심이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 이것도 내 가수동.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굳었어. 이게 그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상시험을 했대요. 사람을 대상으로. 피거 연구. 인지장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핀란드 노인 개입 연구를 말합니다. 핀란드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있어 다영역 생활 습관과 개선 중재를 효과를 조사하는 대규모 무작위 대조시험입니다.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나고 연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지도, 신체활동, 인지훈련, 그리고 심혈관 위험 등 요인 관련을 종합에 중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했다 이 말 같고요. 2년에 걸쳐 하나의 그룹에는 일반적인 관리, 그냥 위험한 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중재 그룹에는 이제 좀 특별히 운동, 인지훈련, 혈관 관리도 관리를 했다고 하네요.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건 이제 그림인데 잘 일감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할 때는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를 하면 중재 그룹에는 영양, 식사, 운동인지, 혈관 위험 인지 관리 했더니 아까 그냥 그룹이 있었고 중재 그룹이 있잖아요. 집행기능, 처리 속도가 유의하게 좋아졌다네요. 기억력만큼 비슷하대요. 이게 뇌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게 그래프죠. 좋아진 거, 높은 게 좋아진 거. 집행기능 및 처리 속도. 난 처리 속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좋아졌는가 봤더니 향상된 인지기능은 심폐체력 향상과 관련돼 있다. 아까 심폐체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운동을 최대한으로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량. 어디서? 심장, 폐, 혈관, 피부 등에서 좋아졌답니다. 결국 운동을 해서 심폐체력이 향상된 만큼 좋아지더라. 결국 운동을 해서 심폐체력이 향상된 만큼 좋아지더라. 뇌도 장기다. 쓰면 좋아진다. 또한 잘 포장된 길보다 트레일 러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길을 탐색하고 찾을 때 트레일 러닝이라는 게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산악이나 이런 험한 길을 이렇게 뛰는 걸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뇌, 간, 장은 모두 다 바뀐다. 전신이 고루고루 바뀐다.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하고 뼈 이렇게 위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때 운동을 하는 동안 할 때는 운동하는 것 상관이 없어 보이는 뇌, 간, 장 모두 다 바뀐다. 전신이 고루고루 바뀐다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이 말이죠. 인지기능은 심폐체력이 좋아질수록 좋아지더라. 이거 재밌었어요. 정해진 기간에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운동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게 물어본다는 거죠. 운동에는 종류가 많다. 운동 종류마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다르다. 골고루 하는 것이 좋다. 결국 운동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숨은 차야 한다. 심폐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다음 거는 또 시험을 해보는 거. 진짜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실험인가봐요. 심폐체력이 좋은 사람이 가속 노화도 둔하다. 평균 54세 1400명을 평균 7년에서 18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심폐체력과 인지기능의 종적 변화 사이에는 유의한 연관성. 심폐체력이 낮으면 기억력이 가속 악화된다. 그러니까 심폐체력을 키우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시험, 정상 인지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동량에 따른 인지 기능 효과를 살펴본 무작위 대조군 연구. 648명으로 갖고 했대네요. 그래서 중간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주 225분. 그러니까 중간 강도로 했는데 좀 길게 한 거고, 스트레칭 등 저강도 운동을 주 150분 했더니 심폐체력이 좋을수록 5가지 인지 영역이 모두 우수했다. 노년기 심폐체력이 좋으면 노화에 따라 저하되기 쉬운 여러 인지 기능이 보존되고 치매 위험을 줄인다. 심폐체력이 우수하면 고령, 치매 유전자 등 유혈 인자가 있어도 인지 기능이 건강하게 보존된다. 아, 이게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심폐체력이 우수하면 나이, 유전자 등이 있어도 인지 기능이 건강하게 보존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즉 심폐체력이 좋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도 더 우수하더라. 심폐체력 하나로 인지 기능을 예측하고, 심폐체력 이꼬로 인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프리팍 스터디? 파킨슨 환자를 상대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진단 5년 이내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 맹검 무작위 대조군 연구 했더니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고강도 운동, 두 번째 중강도 운동 주 4회, 그 다음에 대조군, 원래 운동 습관 유지. 대조군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걸 뜻하는 거구나. 아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강도, 중강도, 아무것도 아닌 거 대조군 하지 않는 애들 6개월간 운동을 해가지고 5분에서 10분 워밍, 30분 본 운동, 5분에서 10분 쿨다운.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파킨슨 병들이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네,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운동했다는 그래프고, 지금 보면 80에서 85%, 고강도 운동은 0.3점밖에 안 떨어졌고, 중강도 운동은 2점 떨어졌고, 이두저도 아닌 평범한 그룹은 3.2점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즉 파킨슨병은 계속 진행을 하니까 좋아지진 않지만,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점수에서 운동을 안 한 사람은 파킨슨 증상 점수가 3.2점이 상승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파킨슨 증상 점수, 그 다음에 중강도는 파킨슨 증상 점수가 2.0점 상승하고, 3. 고강도는 파킨슨 증상 점수가 0.3점만 상승했다. 그러니까 얘는 3.2점이나 나빠졌고, 나빠진 점수가 2점만큼이나 나빠졌고, 얘는 0.3점만큼만 나빠졌다는 소리죠. 즉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파킨슨병의 진행이 지연되더라. 고강도 운동, 즉 심폐체력 운동이죠. 파킨슨병 후속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트럼프가 연구 예산을 깎아서 어렵게 연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네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교수님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고강도 운동을, 심지어 의사들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미국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환자들은 환자니까 몸을 아끼고 보호하고, 이러한 연구를 볼 때마다, 몸을 살릴 때마다 수능에서 수학을 만점 받고 싶은데 구구단만 주구장창으로 외우고 있냐?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나는 만보 걸었어, 2만보 걸었어, 나는 늘 많이 걸어. 하지만 결국 심폐체력을 늘려야지, 꼬일 뻔했네. 결국 심폐체력을 늘려야지 뇌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데, 그거에 도움이 안 되는 저강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심폐체력을 키워라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재밌었어요. 최대 심박수 80에서 85%의 운동을 30분 할 것. 근데 10분만 하면요 그래도 하는 게 좋다. 30분은 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정확히 30분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30분은 뭐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나눠서 어쨌든 하루 30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소리죠. 한번 운동을 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하지는 않고 따지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리만 하다가 실천을 안 하지 말고 해보라는 소리, 하라는 말이니까 좋은 말, 하라는 말이잖아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희 파킨슨들이 보면은 뭐 이약이 어떻냐, 저약이 어떻냐, 그리고 너무 머리로서만 그냥 거의 그 잡다한 생각에 관련된 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양. 그래서 나는 10분의 고강도와 1시간의 저강도를 선택하라면 10분의 고강도를 선택한다. 적어도 중강도 이상 하라. 숨이 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숨 찰도록 운동을 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심폐체력과 아동의 학습 성취도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보면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이 유튜브 강좌의 언더스탠딩에서 유튜브 강의를 한 교수가 정세인가? 헷갈리네요. 올라가서 보면 맞았다. 정세희. 산책하지 마세요. 무조건 숨차게 뛰세요. 훈련 삼아서 녹음해 봤고요. 지금이 몇 시야? 11시 3분이네요. 조금 뭐 다른 거 하다가 일찍 자야지. 일찍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른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킹스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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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